안녕하세요. 이제 둘째 출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삭의 로운맘입니다. 정말 둘째 임신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삭이 되니 세상만사 다 귀찮고요. 그래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거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힘이 드네요. 이 와중에 어찌어찌 힘을 내서 출산 가방을 꾸려봤습니다. 출산 가방은 언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출산 예정일에서 한 달 전에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초산일 때는 출산 가방 준비물을 싸기 위해서 또 새로 구매해야 되는 물품들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 늦어도 한 달 전에는 가방을 꾸리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두는 것이 좋고요. 경산일 때는 예정일보다 출산이 빠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산 또한 한 달 전에는 출산 가방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출산 가방에는 무엇을 넣어야 좋을까요?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귀차니즘을 겪고 있는 것 치고는 꽤나 빼곡한 리스트죠. 리스트 링크는 영상 설명에 걸어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활용해 주세요. 리스트에는 병원과 조리원에서 필요한 것, 태어날 때 필요한 것, 그리고 다른 리스트에는 있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 순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첫째 때와 둘째 때로 나눠서 볼 수 있게 칸을 나누어 두었어요. 일단은 첫째 때랑 둘째 때 가방 사이즈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컬러 매칭까지 고려를 해서 정성으로 준비했던 첫째 때 출산 가방이고요. 여기에 남편 캐리어까지 하나 더 있었다 보니까 병원 들어갈 때 조금 창피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 사진이 집에 있는 사이즈 넉넉한 기저귀 가방에다가 필요한 물품만 딱 챙긴 둘째 출산 가방입니다. 자, 그럼 리스트 설명은 의욕 뿜뿜이실 초산맘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경상맘은 릴렉스하고 들으시다가 놓치고 있었던 용품이 나오면 그때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산 가방은 내가 가는 병원이나 조리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에 따라서 내용물이 달라지니까요. 조리원이나 병원에서 나눠주는 출산준비 용품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함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스트를 보시면요. 먼저 아기 가제손수건. 요거는 모자동실에서 아기가 수유할 때나 트름시킬 때 필요한 물건이에요. 저처럼 아기에게 물티슈 사용하는 거를 매우 싫어하는 엄마들은 이 가제손수건을 좀 더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5장 정도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로션이나 수딩젤, 이것 또한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꼭 필요한 물품 중 하나예요. 계절과 상관없이 병원은 항상 건조하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지는 신생아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천연 소재의 아기 로션이나 수딩젤 같은 거 준비하셔서 간호사님이나 조무사님께 전달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모자동실할 때 엄마가 한 번씩 발라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립밤. 요것도 필수 아이템이에요. 자연분만 경우에는 출산 전 호흡할 때부터 필요하고요. 제왕절개 경우에도 병원 입원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건조한 병실 공기를 이겨내려면 또 이 립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면도구, 치약, 칫솔, 세안용품 등등 챙겨 가셔야 하고요. 전 구강청결제하고 발음 어렵네요. 구강청결제하고 손소독제, 이것도 어렵네. 손소독제도 챙겨갔는데요. 매우 유용했어요. 샴푸하고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사용할 일이 사실 거의 없고요. 조리원에 갔을 때부터 필요한 물품이에요.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병원에 2박 3일 정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사실 머리를 잘 안 감잖아요. 맞죠? 그리고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4박 5일에서 길면 6박 7일까지 입원해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도 병원에서 머리 감는 엄마들 잘 안 계세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싶으신데 겪어보시면 아세요.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요. 그 시기에는 볼일도 지금 겨우 보면서 막 배에 실밥 터질까봐 무서운데 무슨 실밥을 뽑기도 전에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감겠어요. 간혹 가다가 젊은 엄마분들이 막 불굴의 의지로 머리를 감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일주일은 버텼습니다. 혹시라도 머리에 찬바람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리고 또 듣기로는 감을 때보다 머리 말릴 때 또 한기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건도 2장 정도 가져가시면 충분합니다. 머리를 못 감으니 수건을 베개에 깔고 쓰라는 조언이 있기도 한데요. 저는 그냥 간호사님께 베개 커버 교체를 부탁하면서 지냈고요. 세수도 병원에서는 사실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건도 많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조리원에 가면 수건은 또 계속 제공되고 빨래도 매일 해주니까요. 괜히 수건 많이 챙기셔가지고 짐을 늘릴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종합영양제.
이 아이도 필수 아이템입니다. 첫째 때는 종합 비타민 외에 추가로 철분하고 비타민 D를 또 저는 챙겨 갔었는데요. 둘째 때는 조금 내용 구성을 다르게 해서 일단 뭐 종합영양제에 보통 철분하고 비타민 D가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하나 하고 유산균을 오히려 챙겼어요. 출산 직후에는 예외 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거든요. 변비와 치질리밋이라고. 큰일을 볼 때마다 이거는 떵을 눕는 것이 아니라 낳는 수준이라고 하죠. 제2의 출산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유산균을 소중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유산균은 모유 수유에도 필요한 요소니까요. 함께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유 패드, 생리대, 슬리퍼, 생리 팬티 이 아이들인데요. 첫째 때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가 병원에도 조리원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챙겼고요. 생리 팬티는 사실 좀 통기성도 좋지가 않고 답답해서 이젠 챙겨 갔었는데 잘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수유 패드는 얘도 또 통기성이 좋다고 해도 사용을 해보니 가슴에 땀이 많이 차요. 그래서 답답해서 사용을 안 했었고요. 생리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리대 대신에 팬티 라이너를 챙겼고요. 그리고 샘플로 받은 수유 패드 몇 개만 챙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면요. 출산 직후에는 오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서 제공되는 널찍하게 생긴 패드가 있는데 그거를 침대 위에 깔고 지낼 생각이고요. 또 움직일 때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산모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오로는 갑자기 양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팬티 라이너를 좀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는 수유 패드가 답답해서 수유 패드 대신에 수유 브라를 이제 좀 더 많이 갈아입으면서 뭐 빨래를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초산의 경우에는 나의 전량을 사실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예비 산모님들께서는 수유 패드와 수유 나시 등을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리대와 생리 팬티 같은 경우에도 또 엄마마다 또 선호도가 다르고 또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기도 하실 테니까 일단은 챙겨 가시는 게 처음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산모용 상하이 네이가 있어요. 요것도 필수품인데요. 엄마가 이제 수유를 하기 편하게 요 가슴 부분을 한쪽을 이렇게 내리고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요게 이제 뭐 내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실내 온도가 아기들에게 맞춰서 22도에서 24도로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산모들은 아무래도 좀 더 따뜻하게 몸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네일을 챙겨서 가는 것도 좋겠고요. 뭐 굳이 요즘 같이 따뜻한 시기에 또 돈 내고 사기가 싫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집에 있는 레깅스, 넉넉한 사이즈의 레깅스요. 많이 부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한 사이즈의 레깅스를 뭐 2개에서 3개, 뭐 3개에서 4개 정도까지는 그래도 챙겨 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수면 양말을 챙겨가는 것도 이제 산모가 맨살이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수면 양말도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발에 땀이 많으신 경우라면은 수면 양말보다는 그냥 면 양말을 챙겨 가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땀 흡수에 신경을 쓰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또한 출산 후에는 내 몸이 아니게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 감을 스카프나 손수건을 챙겨 가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속옷, 팬티도 4장에서 5장이면 충분한데 저도 경험해보니까 4장이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4장 정도는 챙겼습니다. 가디건과 외출복의 경우에는 첫째 때는 저는 가디건과 함께 외출복까지 챙겼었어요. 뭐 가족 면회를 갈 때도 가디건은 상당히 유용했고요. 실내를 이동할 때, 뭐 병원으로 이제 실밥을 보러 갈 때, 이번에는 이제 가디건은 챙겼는데 외출복은 따로 챙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환절기 등 기온의 편차가 심한 계절에 출산하는 경우에는 외출복을 좀 더 추가로 챙길 필요는 있으시겠죠. 그리고 산모수첩, 본인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등 얘네는 그냥 세트라고 생각하시고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고 산모수첩은 입원할 때도 꼭 필요하니 잘 챙겨가도록 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외에 중요한 거 핸드폰, 카메라, 충전기 이렇게 현대인에게 없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용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챙겨가셔서 아기 탄생부터 소중한 기록 잘 남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유용했었던 거 텀블러 꽤 유용한 용품이에요.
모유 수유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텀블러에 항상 물을 채워서 주변에 두고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출산 직후에는 몸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구부러지는 빨대를 이렇게 꼽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빨대도 같이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유두보호 크림은 모유수유 초반에 유두가 갈라지거나 상처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아이는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10,000원 미만의 괜찮은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요. 가격 부담 없는 아이로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상처에 바르는 이런 후시딘 같은 그런 연고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절개 부분이 아물 때 간지럽고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차피 의사 선생님이 또 이런 상처에 바르는 연고를 처방해 주신다고는 하니까 미리 챙겨가는 것도 또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산후복대 요것도 챙겨가시면 좋아요. 자연분만 산모님도 필요하실 거고 제왕절개 산모님도 필요한데 제왕절개의 경우에 특히나 더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산후복대 꼭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 굳이 추가로 구매를 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임신 중에 사용하셨던 복대가 있으시다면 그걸로 챙겨가시고 만약에 아예 복대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제공을 해주기는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걸 리스트에서 빼지 않은 이유는 지금 병원에서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시중에서 내가 구매해서 쓰던 것이 조금 더 허리를 더 지탱해 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리스트에 그대로 넣어 두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필요한 물품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베네저골이랑 솥사계, 겉사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챙겨 갔었는데요. 첫째 때는 출산하고 보니까 베네저골이, 속사계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도 조리원에서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퇴원할 때도 꽤나 귀여운 베네저골이하고 속사계, 겉사계를 챙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엄마들이 따로 준비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공 안 되는 병원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은 필요하십니다. 하지만 아기 손싸개, 발싸개, 모자는 어디에 가시더라도 챙길 필요가 없는 물품들이에요. 아기는 어차피 속싸개와 겉싸개에 톨톨 감싸서 나오기 때문에 손과 발, 머리까지 잘 감싸져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매해 두신 물품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건 나중에 퇴원 후 집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물품들을 보시면 자욕기, 도너츠 방석, 산모 패드, 물티슈, 각티슈, 세탁망, 기저귀, 젖병 등이 있어요. 이 용품들은 모든 병원과 조리원에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손목보호대와 유두보호기는 조금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 물품이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목보호대는 출산 직후에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회복 중인 산모님이 이젠 손목보호대를 바로 착용하시게 되면 혈액순환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과 팔을 저리게 해서 더 증상이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보호대는 굳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유두보호기는 모유 수유를 시도해 본 후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구매하시는 것도 늦지 않으니까 준비해 가신 카드나 현금으로 차차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손님 접대 용품, 포크나 젓가락 챙겨가시라는 리스트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단호하게 노노라고 말씀드릴게요. 병실이나 조리원은 내 한몸 건사하기 힘든 산모가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신생아 아기랑 같이 동시를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고 감염의 이슈가 많을 때는 손님들은 잠시만 들렸다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따로 준비된 응접실에서 모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감염 이슈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아빠 이외의 가족은 아예 조리원 출입이 허용조차 안 되니까요. 손님 접대 용품은 이젠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어필해 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로운맘의 출산 가방 리스트 이야기를 마칠게요. 오늘도 정말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엄마 아빠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분유 타는 법, 국내 분유, 수입 분유, 사냥 분유 모두 포함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물의 온도를 손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행복한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운맘이었습니다.